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보령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개 번식장이 적발됐습니다. 오직 강아지 생산만을 목적으로 운영된 이 번식장에선 각종 오물을 비롯해 강아지 사체와 뼈가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은 반려동물 경매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번식된 강아지로 둔갑돼 유통됐습니다. 단독 보도 이수복 기자입니다. 비좁은 우리의 강아지들이 먹다 남은 음식과 배변 등 오물이 뒤섞인 채 갇혀 있습니다. 바로 옆에선 부패가 진행된 개 사체들과 뼈들이 잇따라 나옵니다. 보령시 주산면에 있는 불법 개 번식장으로 한쪽 눈이 없는 강아지도 보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강아지도 구조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또 다른 불법 번식장에서 발견된 강아지만 총 600여 마리, 역대 적발된 불법 개 번식장 중 최대 규모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조사했던 번식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요. 둘 다 역대급으로 큽니다. 거의 300마리 정도 되는 불법 번식장이고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번식된 강아지들은 대전 유성구의 한 개 경매장에서 합법적 개체로 둔갑해 거래됐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대학교 반려동물학과 전 교수가 운영해 논란이 된 곳입니다. 불법 번식장에서 출하된 개들이 합법 번식장으로 옮겨 등록 작업을 하는 이른바 택가리를 거치는 겁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거래 전표를 분석한 결과 이곳에서 거래되는 강아지 4마리 중 1마리는 불법 번식장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의혹이 제기된 경매장 운영주와 불법 개 번식장 업주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선 반려동물 산업에 이 같은 불법 번식이 판을 쳐 위생적인 번식 환경을 조성하고 지자체의 주기적인 점검을 받는 합법업체만 피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예견판은 합법인 데가 불과 20~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70~80%가 불법을 해요. 허가 내놓고 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고. 동물보호단체들은 이참에 반려동물 경매장 제도를 철폐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올해 장마철 대전을 포함한 충남권에 20여일 동안 8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6월 26일부터 최근 한 달간 누적 강수량을 확인한 결과 충남권에 모두 20.7일 동안 무려 803.5mm의 비가 내려 평년 290.9mm보다 3배 가까이 많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하루에만 각각 208, 195mm가 넘게 내린 서산과 금산은 역대 7월 1일 강수량 최다를 기록했고 부여와 대전에도 각각 272.5, 221.8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역대 2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청양군 장평면 수해 현장을 찾아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예산 장비 지원은 물론 다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부여 수해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선 지원 기준을 어떻게 현실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추경의 문제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4분쯤 보령시 원산도 사창해수욕장 남쪽 500m 인근 해상에 있던 9.77톤 규모의 낚시여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령 해경이 경비함정과 해경구조대를 급파해 화재 당시 선박에 있던 20명을 전원 구조했고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부상자를 확인 중이며 불이 난 경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대전과 세종, 충남에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례적으로 여름철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방역 수칙이 한 단계 더 완화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지난 3년 넘게 지역 주민들의 코로나 검사를 도맡아 오던 대전 유성구 보건소. 하루 수십 명이던 검사 인원이 최근 일주일 사이 1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근무 시간도 다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밀접 접촉자분들이 증가하셔가지고 7월부터 주말 근무 2시간씩 증가하였고 보건소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 확진자는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에 3,000명을 넘어섰는데
실내 마스크 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5월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확진자는 더 많을 걸로 보이지만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모습도 조만간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가 2단계로 한 단계 더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감과 같은 감염병 4등급으로 병원과 감염 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도 모두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상 방역수칙의 완전 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는 특히 여름 독감이 이례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년째 방역 정책이 이어지다 보니 집단 면역 정도가 낮아졌고 올 봄부터 마스크를 벗은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외출 전후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고 특히나 면역 저하자나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겹쳐 코로나 재확산과 독감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남 지역 환경단체들이 충남도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정신문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문제 없다고 홍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도민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충남도가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일본과 도쿄전력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5일 발행한 도정신문에 일본이 오염수 속 삼중 수소를 1,500베크렐 이하로 배출해 무시해도 될 수치라며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어도 된다는 내용의 카드 뉴스를 실은 바 있습니다. 대전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 73일 만에 교육청 측과 단체 교섭 쟁점 사항에 대해 잠정 합의함에 따라 파업이 종료돼 일단 2학기 급식 파행을 막았습니다. 대전시 교육청과 학비노조는 어젯밤 제46차 실무교섭에서 쟁점 사항인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확대, 상시 근무자 자율연수 보장과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부분에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투표에서 결렬될 수 있다는 점, 나머지 60여 개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 진전 여부 등 급식 파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잠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신축 중이던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정부가 대전을 비롯한 전국 공사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전에서도 시공과 관련한 불량 사례가 적발돼 국토관리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류재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 아파트는 설계 단계부터 기둥에 철근 보강이 빠졌고 콘크리트도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나 재시공이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선 아파트 공사 현장 건물이 붕괴돼 작업자들이 사망했습니다. 대전시 서구 탐방동에서도 해당 대형 건설사 2곳이 197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반씩 나눠서 건축 중입니다. 근로자 사망 사고를 비롯해 부실 시공이 잇따르면서 국토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은 두 건설사의 공사 현장인 대전 지역의 이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1차 점검에선 철근 간격제 추가 설치와 시공 이음부 이물질 제거 관리, 방수층 손상 방지 조치 필요 등 4가지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일단 시정 조치가 가능한 시공 불량에 해당된 걸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다음 달 나올 정밀 측정 결과입니다. 철근을 제대로 넣었는지와 콘크리트 강도를 규격대로 확보했는지 등 공사 현장 180여 곳을 조사 중인데 결과에 따라 아파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개의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강도의 시험 의뢰 결과를 분석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됩니다. 건설사 측은 지적 사항을 보완하고 안전 시공을 보장한다며 조만간 조합원 분량을 제외한 1,353가구에 대한 일반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아파트 안전 문제가 담보돼야 한다며
국토부 점검 결과가 발표된 이후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붕괴 사례가 발생을 했었고요. 국토부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최종 발표된 이후에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에 일반 분양을 추진하는 것이 소비자나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신축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입주할 조합원과 청약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를 내며 6년 전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충남도 내에 건설됩니다. 충남도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LH와 협약을 체결하고 충남형 도시리브 투게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3,800억 원으로 도출자금과 기금,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며 내포 신도시와 천안, 직산, 아산, 탕정엔 오는 2026년까지 84제곱미터 아파트 5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입주 보증금은 1억 6천만 원, 전액의 80%를 1.7%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료는 월 18만 원 안팎이며 6년 동안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희망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고교 학점제 교육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미래형 고교 학점제가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 김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개교한 지 80년이 넘은 대전 원도심의 이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공간 조성 사업을 벌였습니다. 기존 과학실과 컴퓨터실은 지능형 과학실과 AI 융합실 같은 미래 산업을 공부하는 공간으로, 방치돼 있던 사료관은 강의실과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대학 수준의 도서관과 복도 중간중간 학생 쉼터를 조성해 학생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이러한 혁신적 교육 공간 구성을 시작으로 올해 단계적으로 시작돼 2025년 전면 도입되는데 학생 개인이 희망진로와 적성을 토대로 시간표를 짜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주제의 과목들이 개설돼 있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미리 배운다는 점에서는 일단 저의 미래 관심사를 미리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간 국영수를 포함해 모두 192학점을 취득해야 하는데 다른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으로 다양한 과목을 듣거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전문가와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고교 학점제를 시작한 학교에서는 우선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떤 과목을 이수할지 중학교 때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학생들이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을 하게 되면 과목을 선택할 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가 필요한 교과목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대덕특구를 비롯해 풍부한 과학교육 기반을 갖춘 만큼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를 신설하였고 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공립 순회교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새 교육과정이 다양한 교과를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이수학점을 84학점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적절한 수업 신청 배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시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장과 민간 전문가 등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대전 영시축제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축제 주관부서의 안전관리계에 대한 발표와 심의 의결 순으로 진행됐으며 관람객 수용 한계 초과 시 대책과 구조 구급 등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자연재해 대비 방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 공무원 40여 명은 이번 수해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청남면의 농가를 방문해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수해를 입은 멜론 농장 비닐하우스를 걷어내고 비닐을 치우는 등 복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 등 11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발령했습니다. 또 나머지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울산 지역은 경계에서 주의로 내렸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경보는 하향됐지만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고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돼 산사태 발생 우려가 남은 만큼 산림이나 주변에서의 야외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남 천안시가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로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실비이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